안녕하세요. 저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장 초음파를 보고 있는 영상학과 전문의 임현지입니다. 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소화기능학과로 일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보호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어떤 병인가요? 네, 크론병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 자기 자신의 장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엉뚱하게 자기 몸의 장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 몸이 내 장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크론병이란 이름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크론병이라는 이름은 처음 이 병을 학계에 소개한 미국의 소화기내과 의사 버리 크론의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장에서 시작된 이 면역 반응은 전신 반응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증상뿐만 아니라 발열, 구내염, 관절염, 피부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환자들은 장 증상이 없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장 증상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많은 분들이 크론병이라고 하면 복통, 설사, 혈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많은 분들이 복통, 설사, 혈변이 있어야 크론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관련 증상으로는 복통, 구역감, 울렁거림, 구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병 관련해서는 무름변, 설사, 혈변, 급박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져 저신장, 저체중이 올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키와 몸무게가 정체가 오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론병에서 장 이외의 증상들도 있나요? 이를 크론병의 장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피로감,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원인 불명의 반복적인 열, 관절염, 피부질환, 지방간, 간, 비장, 비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약 2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 증상은 20에서 30% 환자들이 진단 전에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외의 환자들은 질환을 치료하는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감, 울렁거림, 미식거림, 가슴 답답함입니다. 구역감, 울렁거림, 가슴 답답함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은 복부의 증상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못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진료를 보면서 이것이 주 증상이었고 크론으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환자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울렁감이 주 증상인 환자인 경우 크론으로 진단받기까지 과정이 정말 힘들고 긴 하나가 많습니다. 구역감, 울렁거림만 나타나는 경우 정신과적인 문제를 의심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뇌질환이 문제가 의심된다고 해서 뇌 CT, 뇌 MRI까지 찍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구역감, 울렁거림으로 고생한 환자들은 사실 오히려 크론병을 진단받으면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장에 염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부모님들이 진단명을 들을 때 오히려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구역감, 울렁거림이 심한 환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환자들이 기억이 나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는 울렁거림이 너무 심해서 뇌 CT, 뇌 MRI도 찍었고 한의원, 정신과도 방문했지만 호전이 없어 저에게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크론병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울렁거림이 좀 호전되자 고등학교인 학생은 처음으로 급식소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크론을 진단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단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도 정말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이나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이러한 울렁거림, 구역감 증상들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가슴 답답함으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아에서는 구토를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꺽꺽댄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증상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두 번째 증상,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통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광범위한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복통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복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복통의 강도가 어떤지, 복통이 한번 시작되면 몇 분 또는 몇 시간 지속되는지, 복통의 위치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심한 복통으로 보시나요? 복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경우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복통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각이나 조퇴나 결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생활에 지장이 주는 경우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고 심한 복통으로 생각합니다. 복통이 심해서 울거나 잠을 자다가 깨거나 몸을 웅크리거나 이런 경우 복통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심한 복통만 중요한 증상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미한 복통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린 환자들이 증상을 표현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증상이 시작된 환자들은 복통도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염증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순간 복통이 심해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크론 환자들 중에서 진단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되더라도 사실 되돌이켜 보면은 어릴 적부터 간간히 배가 아팠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보기는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복통이 있거나 그 외 장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검사나 내시경이 부담스러우시면 방사선 노출 없이 해볼 수 있는 장초음파를 권해드립니다. 네, 초음파의 경우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아이를 마취하여 재우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 후에도 일상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검사로 매우 적합합니다. 다만 장초음파는 매우 어려운 검사 중에 하나이므로 이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아의 장초음파를 많이 본 전문가에게 초음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